생각적인 부분입니다. 생각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지금 x 더하기 y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왔고, 뭐 x, y가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는 x, y를 가지고 무언가 조작을 했다 이 말이지. 어떠한 식이 나왔다는 소리야. x, y에 표현된 식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떠냐면 얘가 나왔다는 것은 이 fxy가 차수가 높은 식이라고. 차수가 높은 식 기본적으로. 그럼 얘를 어째야 돼? 얘를 차수를 어째야 돼? 낮춰야 된다 이거지. 차수를 낮춰야 되겠지. 차수를 낮추려면 어떤 식이 필요해? 차수가 높은 식이 우리한테 필요해. 몇 차가 필요하냐면 2차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차가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2차 식을 만들어내야겠지. 2차 식은 합과 곱을 이용한 식이 이렇게 넘어가겠지. 요놈의 두 근이 뭐가 된다? x랑 y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리고 이 t에다가 x, y를 넣어가지고 2차식을 만들고 여기 있는 식을 차수를 낮추는 방법을 요 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 말이겠지. 그럼 왜 되지? 여기까지 되니? 자, x-y가 2이고 xy가 지금 3이에요. 이렇게 나왔어. 오늘 문제 약간 비슷해. 뭐 100%나 뭐 숫자가 다르겠지만 여튼간에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럼 얘를 흐름을 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줬어요. x에 대한 높은 식이 필요할 것이고 y에 대한 높은 식,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필요할 것이고 y에 대한 2차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놈을 이렇게 대입해도 됩니다. 이놈 대입해도 돼. 이놈을 y를 제거하면 x식이 나올 거고 x를 제거하면 y식이 나올 거야. 그걸 한꺼번에 식을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알겠니? 얘는 x-y에서 x 따로 y 따로 선생님은 대입을 했어. 여기까지 되니?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약간 틀어보면 얘를 빼기라 생각하지 말고 더하기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라고 생각하라고.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합하고 곱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그러겠지. 불편하면 마이너스 y를 다른 문자로 생각해. y 다시나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근으로 가는 합은 2이고 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요걸 만족하는 두 근이 뭐가 된다고? x랑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럼 이해되니? 그러면 x를 여기다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식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이해되니?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얘랑 얘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xy에 대한 식을 차수를 낮추면서 합차가 나오면 우리는 바꿔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럼 이해됐습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사고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거야.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한 김에 이걸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라고 해도 되고 뭐 한 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알파하고 베타로 쓰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놈의 식이 어떻게 조작이 되겠지? 보통 2차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2차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문제 쉽게 풀었는데 3차, 4차는 좀 힘들어져. 알겠지?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쉬운 거부터 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부터. 영향이란 말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나왔어. 괜찮아. 요거 두 근이 뭐냐?
역수가 되지? 역수가 되지? 여기 투근이 뭐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 맞아? 합은 음수가 됐고 곱이 그대로 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 문제가 지금 하나만 나온다 소리지. 이렇게 지금 내가 빌드업을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하나만 나온다 이 소리잖아요.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 식을 세워서 갈 수 있다. 식을 세워서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왜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아니라 사실 2차에서는 이게 엄청 효과 있지 않아. 뭐 시간적으로 엄청 많은 단축을 주지는 않아. 뭔만 알겠니? 뭐 시간 2번, 2주, 3주 정도 수능 다 오게 돼 있어.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지. 3차 넘어가면은 3차에서는 그냥 2차 방정 시점 풀어서는 진행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이 식을 보는 눈이 필요해. 뭔가 지금 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뭔가 이유가 있지.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틀을 이해를 하면 문제가 좀 쉽게 표현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fx야. 얘가 fx야. 그러면 우리가 쉬운 식이 얘는 뭐야 그러면 f-x가 되겠지. 그러면 fx랑 f-x식은 똑같은 식이야. 자, f는 똑같은 식이야. 조건이 달라진 거야. 됐니? 얘는 첫 번째 놈은 x가 알파 베타야. 됐니? 세 번째는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가 알파 베타라는 소리야. 똑같은 식이야. x가 알파 베타니 마이너스 x가 알파 베타야. 하지만 미지수는 x야. 해를 말할 때는 x를 말해줘야 된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겠니? 두 번째 식은 뭐? f x분의 1 하면 말이 되나? 말이 돼? 여기다가 뭘 넣어? x 자리에 x분의 1 넣으면 사실은 x분의 1 넣으면 이렇게 x분의 1 넣었으면 x분의 1의 제곱이 되고 x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러고 나서 x를 곱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지. 정확하게는 엄밀히 따지면 x제곱 이렇게 써줘야겠지.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지. 그러겠지. 요게 뭐가 됐어? 0이 됐다 이거지. x는 0이라는 해가 없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일. 그렇지. 다시 말해서 x분의 1이 뭐가 됐다? 알파 베타가 됐다. 이런 생각이라고. 그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있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동기업 2차 방정식 있으니까 내가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줄게요. 아마도 방정식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내 생각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제일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px제곱 플러스 qx. 이게 문자로 다 나오진 않을 거야. 보통 어떤 식으로 문자로 나올 거냐면 2차식, 2차식.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나올 거야. 됐니? 이런 느낌이야. 이게 100% 이 식이 똑같은 게 아니야.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에서 요런 말이 들어질 거야.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자,
실근이라고 나온 거야. 자, 실근이 아니라 그냥 근이라고 하면 문장이 달라집니다. 보통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이 안 붙고 근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면 문제가 4차잖아. 4차. 4차니까 근은 4개야 무조건. 근은 4개야. 중근은 2개로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런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얘를 문장을 어떻게 생성하면 제일 편하게 풀 거냐면 그래프로 해석해달라는 소리야. 실근은 실근이 나오면 그래프로 풀어야 돼. 실근이 나오면. 알겠니? 보여지는 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왜냐면 이쪽에서 뭐가 풀 수 있어? 허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허근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그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럼 얘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얘가 이쪽이 0 또는 이쪽이 0이잖아. 뭔지 알겠지? 자, 보여지는 식이 지금 K가 지금 상수항일 때하고 K가 1차에 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K가 상수항이 있으면 그래프가 쉽게 해석이 돼. 근데 K가 1차 안에 붙어 있으면 문장 자체가 좀 힘들어집니다. 판단해야 돼. 그래프로 풀 건지 아니면 판별식으로 풀 건지.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판별식을 풀라는 소리거든. 실은 의도는 그래. 그쪽 파트에서 의도는. 왜냐면 이거 0 이거 0이니까 이건 2차 방정식 문제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지. 이거 0이고 이거 0이니까 이 판별식 풀고 이 판별식 풀어가지고 K 조건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근데 그렇게 풀어서는 숨어있는 내용을 해결을 못해. 숨어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서로 다른이라는 것이 숨어있는 거야. 서로 다른 때문에 못 찾는 경우가 좀 있어. 왜냐면 이쪽 근하고 이쪽 실근이 똑같을 수가 있거든. K에 따라서 똑같아져 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찾기는 힘들다고. 따로따로 풀어버리니까 우리가. 이쪽 실근 찾고 이쪽 실근 찾았잖아. 근데 이쪽 실근하고 이쪽 실근이 같아질 수가 있잖아. 이해되니? 그걸 찾기가 힘들다고. 근데 그래프를 풀으면 바로 그거는 보이게 됩니다. 얘가 지금 뭐를 어떻게 풀 거냐면 요놈을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넘길 거라고 K를. 그러지? 요놈을 K를 넘길 거라고. 어떤 게 편해 지금? K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얘가 그냥 플러스 K가 플러스 어차피 하나는 마이너스 돼야 되니까 요놈을 바꾸는 게 편하겠네. 요놈을 바꿔서 이 그래프랑 K랑 교점, 이 그래프랑 K랑 교점이 서로 실근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는 0, 2, 0, 2, 하나는 0, 2, 하나는 0, 2, 하나는 0, 마이너스 4. 확인해 봐야 되겠네. 뭘 확인해 봐야 돼? 접하는지 교점이 있는지 확인은 해 봐야 됩니다. 따라 다르겠지. 요 위치, 요쪽, 요 부분 핵심이에요,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이 핵심이야. 이거 확인이 안 됐어, 아직. 확인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누구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랑 x제곱 플러스 4x를 확인을 해봐야 돼. 2x제곱 플러스 2x는 0인가요? 맞습니까? 맞지? 왜 선생님 다 뚫어지게 봤냐면 해가 하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래프가 개판이라는 소리야.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으로 연립했잖아 지금. 그러지? 식으로 풀었더니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하나는 0하고 마이너스 1이야. 나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야. 이 그림이 완전 잘못 그려졌다 이 말이야 지금. 당연하겠지. 폭은 똑같은데 지금 폭이 완전 다르게 그린 거야. 폭이 원래 똑같아야 되는데 폭을 다르게 그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알겠니? 이거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왜냐면 그래프가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림을 대충이라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0이고 0가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이라고. 그러면 K를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그려가면서 실근의 개수가 등장할 거다고. 2개, 3개, 4개, 3개, 4개, 3개, 4개, 3개, 2개.
요런 문제가 지금 만약에 2차 방정식 나온다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이 2차 방정식 나와야 되냐 아니면 범위가 2차 함수냐 아니면 여러 가지 뭐야 고차 방정식이냐. 요건 차이가 있어. 이해되니? 지금 흐름 이해되니? 이 그래프로 그려야 이게 지금 해석이 제일 빨리 간다 이 말이야. 특징은 정해졌습니다. 고배에서 2차 고배에서 형태가 고차가 만들어지는 형태. 파트는 모른다 이 선생님이. 2차 방정식 낼 수 있어. 낼 수는 있어.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 풀 수 있거든. 풀 수 있어. 판별식 쓰고 판별식 써서 풀 거라고. 알겠니? 근데 그렇게 풀어가지고는 힘들다는 소리야. 왜냐면 지금 범위가 쪼개진 게 몇 개로 쪼개질 거냐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쪼개져요. 네 번 쪼개서 총 5개의 범위가 나와. 5개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일단은 그래프로 해석을 먼저 하려고 노력해야지 문제를 좀 더 편하게 풀고 해석이 빠를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 정도 느낌으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어려운 것은 뭐 실근을 갖네, 허근을 갖네 이런 것은 다 그래프 해석이 제일 편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 알았어요? 판별식은 식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래프가 보이면 그래프로 그리면 문제가 훨씬 더 편하게 되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프의 축 오른쪽 왼쪽 y절편 양수 음수 x축과의 교점 발생하냐 안 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해. 알겠지? 맞습니다. 여기 푸는 데 있으니까 풀어줘봐야지. 해볼게요. 자, p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이것이고 p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는 이거야. p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위에 거는 일단 놔두고 밑에 거만 쓰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럼 나머지가 지금 몇 차가 되는 거야? 5차가 되겠지. 5차. 그러면 식을 우리가 적을 때 위에 주어진 조건이 3차로 나눈 식고 3차로 나눈 식이 2차, 2차가 있으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폼을 잡고 쓰는 게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의 폼. 플러스 잡아도 되고 마이너스 잡아도 되고 그건 관계없습니다. 뭐 나는 마이너스를 잡겠습니다. 요 놈이 지금 몫이 몇 차가 될 거야? 그럼 다시 2차가 되겠지. 뭐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어떻게 적을지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지금 요 놈이 5차였기 때문에 다시 x-1의 세제곱을 나누면 5차가 되고 지금 식이 요 놈이 지금 24x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19가 됐을 거라고. 약간이 인정되니? 지금 이렇게 적는다가 중요한 사실이야. 다 똑같습니다. 이제 뭐로 나눴다, 뭐로 나눴다, 뭐로 나눴다. 어떤 누적적으로 다 한 다음에 식을 무조건 이렇게 적는 거라고. 이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식을 누구로 바꿀 거야? 얘로 바꿀 거야. 이 식을 얘로 바꿀 거야. 됐니? 자, 바꾸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 바꾸는 게 어려운 사람은 다시 한번 쓰면 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x-1의 세제곱 ax제곱은 똑같을 거고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 나머지를 한 번은 얘로 썼고 한 번은 얘로 썼다 이거지. 그러면 이놈이 지금 px 플러스 q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근데 얘를 풀자니 어떻게 되겠어? 말도 안 되게 힘들겠지. 3차를 풀어야 되고 또 전개를 해서 동류항을 찾아줘야지. 이해되니?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거는 힘들다야. 문제 자체가 힘들어. 풀이 과정도 힘들 수밖에 없어. 알겠니? 그래서 요 방법이 힘드니까 보통은 요 놈을 이렇게 풀면 보통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는 거거든. 보통 항등식을 전개해서 푸는 건 연립방정식 문제가 돼.
연립방정식 문제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형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알겠지? 그럼 형태를 바꾸는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 단순합니다. 많이 해봤을 거니까 요놈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놈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거 좀 틀렸지? 플러스 이거네. 맞지? 플러스 맞겠지? 요놈을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맞다고 해? 이해됐지? 요놈을 얘를 플러스 1로 바꾸라고. 얘를 플러스 1로 바꾸라고. 그럼 요놈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이제는 얘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 6 x 플러스 1의 제곱 뭐야 요놈 하나 요놈 두 마리 3, 2, 4 플러스 12 제곱 3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8 리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이렇게 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만 나갈 거야. 요놈이 나가고 요놈이 나갔더니 지금 와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안 풀어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c에 플러스 24x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19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자, 아마도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 왜냐면 지금 요거 몇 차냐면 4차잖아. 4차면 다시 뭘로 나눠줘야 돼? x 플러스 1의 세제곱 또 나눠줘야 돼. 그러겠지? 그래서 요거는 힘들 것 같고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쓸 때 처음에 예식을 적을 때 누굴 생각하면서 적을 거야? 얘를 나는 뭘로 만든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식을 적어야 돼 이제. 내가 요놈을 가지고 누굴 만들 거야? 요놈을 가지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만든다 생각하고 적는다면 식을 이렇게 안 적고 누가 문제야? 요놈이 문제야. 요놈만 가려졌으니까. 요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요놈을 요렇게 작성할 거다 이거지. 요놈을 이렇게 작성할 거다 이거야. 그렇다면 이제는 x 플러스 1이 아주 잘 보이면서 정리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요게 맞아요. 그럼 요놈이 지금 x 플러스 1에 세제곱짜리가 있고 제곱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가 있고 없는 게 있겠지. 그리고 나서 요놈을 전개 3개짜리는 할 필요 없고 3개짜리는 할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적으면 되겠지. 3개짜리 할 필요 없고 요거 2개 적으면 되겠고 얘는 다 적어야 되고. 길긴 해 지금. 남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요놈까지. 를 다 합치면 누가 나올 거다 하면 이제 요놈이 나올 거다. 그것보다는 지금 그 전에 했던 생각보다는 훨씬 더 편한 거야. 식은 길지만 사성 높으니까 뭐 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풀이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풀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놓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고 놓냐에 따라서 조금 풀이가 편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알겠니? 이게 이런 연습이 좀 되면 차수가 낮은 거 있잖아. 2차 같은 경우는 훨씬 빨리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것은 훨씬 빠르게 끝날 수가 있다. 뭔지 알겠니? 일단 식의 표현법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끝나고 좀 어렵게 끝나고 이런 생각이라고 해. 자, 40번은 느낌이 어디서 풀어줬던 느낌인데? 너희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풀어줬던 느낌이야. 1등급에 있었던? 그렇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문제도 아예 똑같은데 이거는. 질문만 달라. 문제가 똑같고 질문만 다를 거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요게 어떤 얘기를 아마 했을 거 아니냐면 요 식 자체가 보기차식이야. 자, 보기차식이라는 단어는 고1 때만 쓰는 단어니까 보기차식 말고 이제는 얘네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짝수만 있는 우함수야. 우함수. 물론 다항식이기 때문에 우함수라 부르지는 않아. 그러지? 근데 문자의 의미가 달라서 이름 자체가 다른 거야. 얘는 다항식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를 나는 함수화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지금. 이해되니? 다항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냥 함수라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지. 단점이 있습니다. 함수가 아닌 놈을 함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함수가 아닌데 함수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런 조심하면 필요한데 이런 식이 나오면 얘는 뭐다? 우함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함수. 그래서 앞으로 우함수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하라 이 말이지. 그래야 다음에 발전이 더 있어. 이게 우함수. 우함수라는 것은 뭐야? y축 대칭이야. 우함수란 단어보다는 우리가 대화하기 위해서 우함수란 말을 쓰는 거고 y축 대칭이란 말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야. y축 대칭 함수. 알겠어? y축 대칭 함수. 됐어요? 그게 이제 우함수라는 말을 쓰고 이 우자는 짝수 우자야. 다항함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실은. 근데 짝수 함수라고 부르진 않고 고1 때만 짝수 함수로 불러. 알았어? 그냥 y축 대칭 함수라 부를 것이고 약간 더 다른 말로 쓰면 y축이라는 게 x는 0의 대칭 함수입니다. y축. x는 0의 대칭이야. 다음에 뭐 할 거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평행 이동할 거야. x는 2의 대칭.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y축 대칭의 그래프의 성질과 x는 2 대칭에 대한 그래프 성질은 똑같습니다. 위치만 달라졌고. 알겠니? 요게 일반화된 내용이야. 그 출발점이 이 기본적인 우함수 형태다. y축 대칭인 거다 이거지. y축 대칭이니까 당연히 좌우가 똑같이 생겼어. y축을 기준으로 해. 똑같이 생겼으니까 의미 아닌 정수 x-a라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x 플러스 a도 무조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생님 출발했다고. 근데 고1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놈을 a를 넣었잖아. 0이 됐다 이 말이지. 마이너스 a도 넣어보니까 0이 됐다 이렇게 풀었다고요. 제곱이 있으니까 어차피 a를 넣나 마이너스 a를 넣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 근데 우함수라고 나오면 당연히 이놈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야. 대칭적으로. 그래서 식 자체가 지금 이 식이 x 4제곱 마이너스 250 x제곱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식을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면 얘가 2차식이니까 2차식 2차 4차밖에 없지. 2차 4차가 밖에 없다는 것은 2차만 있다는 소리야. 2차 4차가 있다는 소리는 2차 2차만 있다는 소리야. 1차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50 플러스 a제곱 하면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래서 b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a제곱에 250불 먼저 쓸까? a제곱에 250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좀 더 문장을 읽어보면 이제는 요놈을 인수를 갖는다 해서 여기까지 작성을 한 거고요.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다항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인수분해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직은 얘는 한 번 더 쪼개졌고 얘는 쪼개질지 안 쪼개질지는 알 수 없다. 그러지? 제곱 빼기 제곱이야 쪼개지는 거야.
얘도 제곱 빼기 제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야. 조건을 만족시키는 A는 16개이다. 계수와 상수의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4개의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방식은 2개다. 만들어라는 소리야. A가 12를 넣었을 때 B는 최대가 되느냐? 이런 상황이라고. 구조 자체가. 되니?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지? 그러면 일단 A는 정수란 말이 A, B는 정수란 말이 있고요. 이제는 요 식에서 우리가 식이 또 하나 나왔어요. A에 관한 식이 B로 표현됐지. 자, B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지. 그렇지? 다시 말해서 이것도 하나의 함수처럼 보여지는 거야. A의 변화가 B의 변화에 영향을 줬어. 알겠니?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2차 함수 그래프처럼 그려지겠지. 얼마하고 얼마? 0하고 250. 얘가 0이고 250이야. 그럼 가운데는 뭐야? 125가 되겠죠? 근데 A에다 뭐만 넣어? 정수만 집어넣을 거야. A에다 정수만 집어넣을 거야. 125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수 집어넣으니까 125에 가까운 정수 제곱. 121이 제일 가깝네. 121이 이 정도 있겠죠. 그러겠지. 이때가 B의 최대값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래서 지금 A의 범위는 지금 A가 지금 가능한 범위는 여기만 가능해. 아, B가 정수가 있으니까 이건 다 가능하겠네. 현재 문제에서는. B가 양수 음수란 말은 없잖아요. B가 양수 음수란 말은 없어. 두 의미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아, 의미 아닌 정수 양수네. 의미 아닌 정수 양수니까 A는 지금 0부터 250까지. 다시 말해서 A는 0이 안 되니까 A가 지금 0부터 250은 뭐가 있습니까? 0부터는 0은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1부터 250. 250 얼마니? 225, 260, 256 제곱수 15까지 가능하네. A가. 그 중에 A가 얼마일 때? A가 120이 A제곱 121, A가 11일 때 B는 맥시멈 값을 갖는다 이 말이지. 이해되니? 현재 문제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니까 이런 요소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왜냐면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만들 거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건 조건이고 조건 거기에 우리는 얘가 제곱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250 마이너스 a제곱이 어떤 k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겠지. 물론 요놈을 넘겨서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제곱수는 a가 15개밖에 안 없어. 그리고 제곱수가 되는 것을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일이 쓰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정도는. 알겠니? 빨리빨리 가. 1 안되고 2 4 안되고 9 안되고 16 안되고 25 5 되네. 25 되지. 다시 말해서 A가 5이면 K제곱은 요놈은 뭐가 돼? 225가 돼서 K가 15가 되고 또 A가 15가 되면 요것도 가능하겠네. K는 5가 되겠네. 아직 중간에 아직 안 찾았어. 두 가지는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도 됩니다. 얘가 225 나왔지. 그 다음에 14 196을 만들어내려면 40 54 안 되겠네. 13 169를 만들려면 얼마야? 81 81인가요? 81? 오 됐네. 81 됐지? 다시 말해서 A가 81 9이면 K는 얼마였어? 81 169 113이었나요? 다시 말해서 A 13도 K가 지금 9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9 13에 있으니까 중간에 한두 개만 더 하면 되는 10 11 12만 하면 돼.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요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A 값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러한 수들이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4개로 되는 것은 px는 2개다. 틀렸고 2개다.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질문이 뭐냐면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당식 px야. 얘는 a고
얘는 A고 A가 이렇게 들어가면 다항식 4개로 쪼개진다는 소리고 질문은 다항식 PX니까 다항식을 적어봐야 된다 이 말이네요. 위에다 다항식을 적어보면 요 식이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금 요걸 K로 놨으니까 요 놈이 x-a, x 플러스 a, x-k,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a하고 k가 지금 a하고 k가 요 놈하고 요 놈은 대칭적으로 돼 있으니까 똑같은 다항식이 되네. 조심해야겠네요. a의 개수가 아니라 다항식 개수.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은 식이야. 원래. 그래서 나식이 맞았네요. a가 12일 때 b의 최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위에서 틀렸고요. 1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개수는 15개 다 틀렸죠? 미안해. 니은이 맞았었죠? 뭐야? A가 여기 있다. 의미 아닌 정수라 했네. 의미 아닌 정수? 오케이. 그러면 a가 0을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0부터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연습해가지고 이런 구조다. 왜냐면 요 문제가 모의고사에 나와가지고 딱 여기까지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A, B 조건은 모르겠지. 자연수였던 것 같은데 요 조건 똑같았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문제를 지금 달리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하고 있어라.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기는 조금 애매한 문제야. 인수분해 파트 쪽에 들어있는데 실은 느낌상은 저쪽 호차방정 쪽에 있어야 돼. 하지만 그냥 인수분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 개인 질문 있는 사람들은 목요일 날 들어오면 됩니다.